사용법이라고 하긴 그렇고, 또 역시 이제 우리가 이 남은 내용들을 바라보는 관점은 컴파일하는 과정 중에 이제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할 텐데 그게 컴파일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그리고 몇 가지 이제 옵션들이 있고 기능들이 있는데 그게 각각 우리가 개발하는 과정 중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요거 한번 익혀보기 바랍니다. 우리 역시 이제 사실 원래 이 운영체제 실습 파트를 설계한 목적은 리눅스에서의 개발력에 대한 사용법 자체를 많이 좀 익숙해 보는 게 목적이에요.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그걸 버리지는 않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몇 학기 이상 수업을 해보면서는 여의치가 않아요. 시간이 좀 여의치 않아가지고 수업 시간을 통해 가지고 그 목표를 다 달성하기 힘들고, 리눅스에서는 어떤 프로그래밍 개발 도구를 쓰는가, 개발 프로그램을 쓰는가라는 것과 이제 대신에 하나하나 다 일일이 실습해 보기가 좀 여유가 없기 때문에 더 제가 전달해주고 싶은 거는 각각 개발할 때 쓰는 프로그램, 개발할 때 쓰는 이런 도구들이 어떤 의미를 가진 것인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가, 나는 이것들을 앞으로 어떤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사용할 것인가를 좀 정체를 확실히 알아보자 하는 것들을 제 수업에서는 이제 좀 수업 시간의 목표로는 삼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여기서 뭘 가져갈까 생각하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프로그램 개발 도구라 하면은 프로그램을 만드는 프로그램이에요. 여러분 이미 많이 써봤고 이런 식의 ID 프로그램들 써본 것들도 있을 거고, 처음 써본 것도 있을 거고, 리눅스 쪽으로만 얘기하다 보니까 비주얼 스튜디오가 빠져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인 거죠. 그런 것들인 건데 그런 것들의 내용이 안쪽이 어떻게 생겼는가를 좀 한번 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리눅스 쪽으로 하게 되면 역시 통합 개발 도구를 써서 좀 더 어쨌든 진짜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훨씬 간편합니다. 간편한데 그 안쪽을 들여다보면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에디터와 컴파일러와 그리고 좀 뭡니까? 디버거와 그 다음에 통합 패키지 빌드 프로그램. 그러니까 우리가 만드는 이클립스 같은 데 쓰는 게 소스 하나 열어가지고 컴파일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저보다 여러분들은 더 훨씬 많은 소스 파일들을 만들어 놓고 한꺼번에 컴파일해가지고 그것들이 이제 링크가 되는 거겠죠. 링크가 돼서 하나의 타겟 오브젝트가 나오는 것을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빌드, 패키지 빌드 도구입니다. 그래서 리눅스 터미널 환경에서는 통합 개발 도구가 아닌 텍스트 커맨드로 쓰는 터미널 환경에서는 대표적으로 쓰이는 게 에디터는 VI, 컴파일러는 GCC 컴파일러, 패키지 빌드 도구는 Make라는 도구, 디버거는 GDB, GNU C 컴파일러, GNU 디버거, 다 오픈소스가 나와 있는 이런 툴들입니다. 오픈소스이지만 정말 그 기능은 강력합니다. 단지 우리가 명령 하나하나씩 치니까 불편하게 만들 뿐이지 이런 데 있는 거 못지않게, 예를 들면 리눅스에 쓰는 이클립스 같은 경우에 실제 내부 엔진은 컴파일 엔진은 GCC를 그냥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겉에 환경만, 개발 환경만 이렇게 GUI 환경으로 제공할 뿐입니다. 아주 강력한 각각의 기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이제 간단한 사용법을 소개하면서 도대체 컴파일 과정 중에 컴파일이라는 것의 의미를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보고 하는 것이죠. 먼저 리눅스에서 이런 도구들을 제대로 사용하려면은 패키지가 이제 이런 프로그램 패키지가 설치되어 있을 때 기본적으로 지난번 VI처럼 기본 프로그램 들어가 있는데 그 전체 라이브러리나 이런 것들이 다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마 화면에서 미리 예습했다라면 설치를 했을 거고, 안 돼 있다라면 패키지 apt-get 해서 build essential, 여기 보면 사실 하나하나가 다 따로따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스탠다드 라이브러리 설치해야 되고 무슨 도구 설치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build essential이라고 쳐버리면은 컴파일 하는데 필요한 몇 가지 툴들이 한꺼번에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습이라 나와 있지만 여러분이 VI를 통해 가지고 hello.c 만들어 놨다라면 만들어 놓은 게 좋겠죠. 몇 가지 제가 얘기한 거는 미리 만들어 두면은 한번 GCC를 가지고 컴파일을 해봅니다. GCC라는 게 GNU C 컴파일러고 GCC하고 프로그램 이름 치게 되면은 이
이 .c 프로그램이 컴파일 돼가지고 실행할 수 있는 파일이 생성이 됩니다. 실행할 수 있는 파일은 a.out이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는 헬로가 없으니까 제가 opt.c라는 걸 이렇게 컴파일을 해봅니다. 다시 리스하게 되면 a.out이라는 파일이 만들어졌죠. a.out은 지난번에 바로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리눅스의 프로그램 실행 파일의 형식입니다. a.out 형식. 근데 실제로 ELF라고 소개를 좀 했잖아요. 지금은 모두 다 ELF 형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a.out이 고전적으로 실행 파일의 형식이라고 했기 때문에 GCC에서 특별히 출력 파일 이름을 정하지 않으면 a.out이라는 파일이 이것의 컴파일의 결과로 나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실행됐지만 이 과정 중에 뭐가 됐겠습니까? 앞에서도 얘기했던 프리프로세서, 컴파일러, 어셈블러, 링커까지 한꺼번에 다 실행된 겁니다. 파일이라는 명령어는 어떤 하드디스크에 있는 어떤 파일의 형식을 알려주는 거고, a.out은 ELF의 32비트 리눅스 스탠다드 바이너리 익스큐터블 형식이다 라고 이렇게. 그리고 대상 CPU는 컴파일 됐으니까 CPU는 정해진 거죠. 인텔 80386이라는 특정 CPU, 사실 라기보다는 80386 계열의 명령어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이나미컬리 링크되어 있다, 이런 것들도 해주고요. 그래서 링커가 이런 거, 그리고 OS는 뭐 이런 것들, 하여튼 이렇게 파일 형식이 보여지는 거고, 지금 a.out 여기 이제 opt.c는 헬로 월드를 찍어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헬로.c가 있었네요. GCC 헬로.c 이렇게 하면 아마 a.out은 이제 덮어쓰게 되었을 거고, a.out을 실행하면 헬로 월드. 여러분도 지금 터미널에 열려져 있고 실습을 그대로 타이핑 해본다면, 저는 그냥 a.out만 이렇게 실행해도 되는데 여러분은 그냥 a.out만 실행해가지고 실행이 안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안 되는 사람 있어요? 네, 그 이유는 이건 리눅스 사용법인데, 리눅스는 내가 명령어를 치잖아요. 그럼 이 명령어는 하드디스크 어딘가 있어야 되죠. 그 어디에 있냐라는 거는 이 쉘이 찾아주는 겁니다. 근데 쉘이 어디를 찾느냐라는 거는 환경 변수에 정의가 되어 있어요. 패스라는 이름이 환경 변수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윈도우즈 같은 경우에는 현재 디렉토리는 그냥 필수로 기본적으로 넣습니다. 그리고 패스를 뒤지는데, 리눅스는 현재 디렉토리조차도 기본적으로 뒤지지 않아요. 그래서 현재 디렉토리가 패스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다면 그냥 a.out만 치면은 지정되어 있는 패스, 여기 보면 env, 여기 패스인데요. 패스가 환경 변수에 보면은, 그래서 저는 패스가 환경 변수에 점을 앞에다 넣어놨습니다. 현재 디렉토리. 근데 여러분은 아마 똑같이 이렇게 현재 환경 변수에 패스라는 걸 찾아보면은 현재 디렉토리 없이 아마 이것도 아마 없을 거고, USR 로컬 S빈, USR 로컬 빈, USR S빈, USR 빈, 이런 식으로 패스 변수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원래 시스템에 실행 파일들이 있는 디렉토리들만 나열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외에 디렉토리에 있는 것들은 디렉토리명, 상대 경로명 혹은 절대 경로명까지 여기서 다 타이핑 해줘야지 그 파일을 찾을 수 있는, 환경 변수를 바꿔주는 작업을 해놔야 되고요. 이건 또 지난 시간에 시간 관계상 VIM에도 RC 이런 것들을 다 설명을 못했는데요. 어떤 디렉토리 .rc라는 파일은 리눅스의 예를 들자면 컨피그레이션 파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프로그램, 우리 윈도우나 이런 프로그램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
이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 필요한 기본 데이터, 기본 설정들을 컨피그레이션 해놓을 수가 있잖아요. 셋업. 프로그램에 따라서 이것을 그 윈도우즈 같은 레지스트리에 숨겨둘 수도 있고 그냥 파일로 만들어둘 수도 있고 하는데 리눅스 같은 경우는 각각 프로그램에 RC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홈 디렉토리 혹은 그 프로그램이 들어있는 디렉토리에다가 담아둡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홈 디렉토리 로그인한 그 디렉토리 보면 LS만 해가지고는 점이 안 보일 거고요. LS-A all 옵션을 주게 되면 점으로 시작하는 이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리눅스는 점 뒤에 있는 확장자가 의미가 없지만 그냥 점으로 시작하는 파일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일 이름의 맨 처음이 점이다. 이것은 리눅스에서 히든 파일이에요. 히든 파일로 간주합니다. 쉐드에서. 그래서 이것들이 그냥 하면 안 보이고 이렇게 해야지만 보이고요. 아무튼 그래서 점으로 시작하는 것들은 보통 시스템 그냥 이 시스템이 동작하는데 필요한 어떤 설정 파일들로 많이 쓰고 RC라는 게 run command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 VIM이라는 프로그램을 실행시킬 때 배시라는 프로그램을 실행시킬 때 그때 초기에 실행시킬 때 자동적으로 해야 될 일을 담고 있는 run command라는 뜻입니다. 이런 식으로 초기 설정 파일을 리눅스에서 만들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환경 변수 같은 것들은 배시, RC 이런 나는 항상 쉘을 띄워서 프로그램을 시스템을 쓰게 되니까 배시가 실행될 때는 항상 이게 RC가 run command로 먼저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이 실행되기 때문에 그 안에다가 이런 그 패스 설정 뿐만 아니라 다른 거 필요한 것도 넣어놓게 되면 내가 로그인해서 쓸 때 점 디렉토리가 먼저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 다음 이렇게 저 같은 경우 이렇게 패스에 맨 앞에 점이 들어가 있으니까 현재 디렉토리는 무조건 찾아본다라는 거죠. 이 시스템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일종의 리눅스 사용법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하게 되면은 어쨌든 이제 GCC라는 것이 컴파일, 어셈블, 링크까지 해가지고 A.Option을 실행 파일을 만들어내는 과정, 즉 GCC가 컴파일러다라는 것입니다. 이 소개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고요. 매우 강력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컴파일러입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GCC만 실행하면은 소스가 컴파일돼서 실행 파일이 나오게 되는데 실제 내부는 프리프로세서, 컴파일러, 어셈블러, 링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GCC를 드라이버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GCC라는 프로그램 자체는 컴파일 기능을 하지는 않고 이런 프로그램들을 구동을 시켜줍니다. 구동을 시켜주고 어떻게 구동되는지 여러분이 한번 보고 싶으면 보보스, GCC의 V 옵션 또는 Save Temps, 임시 파일을 저장하는. 그러니까 아까 맨 처음 봤던 그림에 보면은 소스 파일이 프리프로세싱이 되면은 .c가 .i를 만들어내고 .i로부터 .s를 만들어내고 .o 릴로케이터 오브젝트를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A.Op을 만들어내죠. 그 중간중간 단계를 저장을 해주는 그런 옵션입니다. 이렇게 한번 컴파일을 해보면 GCC 이 -5라는 옵션은 5라는 건 아웃풋이라는 것으로서 그냥 안 하면 A.Op이 생기는데 내가 특별히 AAA 이렇게 파일 이름을 주면은 출력 파일이 AAA라는 이름으로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하고 실행을 하게 되면 똑같이 컴파일이 되는데 뭔가 출력하는데 이 V 보통 대부분의 프로그램에서 V는 버블스라고 해가지고 수다스러운 그런 영어 단어 뜻이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작업하는 것들을 화면에다가 출력을 시켜줍니다. 빨리 넘어가서 하나밖에 안 보이겠지만 세이브 템프스가 틀렸네요. 이렇게 하게 되면 무슨 글자들이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사실 어디서부터 나면은 여기서부터네요. 여기서부터 아까 그냥 아무 메시지 안 나오고 그냥 그 출력 파일 그냥 만들어졌던 게 여기서부터 해가지고서 하나 하면
두 화면 반 정도 이렇게 출력이 나왔습니다. 이 과정이 뭐냐면 바로 컴파일하는 과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 자, 이거 복잡한 옵션들 막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사실 이걸 다 읽어보기는 쉽지는 않은데요. 그러니까 GCC라는 컴파일러, 사실 드라이버가 프리프로세서, 컴파일러, 어셈블러, 링커를 구동을 시켜주거든요. 그렇게 구동시킬 때 옵션을 사실 이렇게만 붙여준다는 거예요. 지금 기본적으로. 그거 다 따라가기는 힘들고 네 가지가 진짜 동작하는지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하게 되면 먼저 이렇게 쭉 보면은 컴피그라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이건 사실 앞에서 설명 안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드라이버, 컴파일러가 동작하기 위해서 말 그대로 컨피그레이션 하는 부분이 앞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근데 이게 꽤 길어요. 쭉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 나오죠. 보면 user leave gcc id고 어쩌고저쩌고 cc1-e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cc1-e가 바로 뭐냐면은 여기 보시면 GCC의 전처리기는 cc1 프로그램에 -e 옵션을 줍니다. 즉 전처리기가 여기서 실행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전처리기가 실행되면서 뭐 quiet, v 옵션, 쭉 옵션이 엄청 많죠. 그 출력을 opt i라고 출력을 한 이런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전처리기가 실행되고요. 쭉 보면 헤더 파일도 읽어가지고서 전처리기가 처리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전처리가 끝나면 그 다음 여기 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쭉 가서 cc1 똑같이 cc1이지만 이번에 -e 옵션이 아니고 그냥 cc1 하면은 C 컴파일러입니다. GCC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컴파일러는 C라는 C 컴파일러입니다. 그래서 C 컴파일러가 동작을 해가지고 출력을 -5 출력을 opt.s로 출력을 하는 거고요. 좀 더 밑에 이제 또 내려가면은 이 옵션줄 나타날 때마다 하나씩 나오게 되는데 그 다음에 하는 게 뭐냐면 AS라는 겁니다. AS가 어셈블러입니다. 어셈블러 여기도 그렇게 표현되겠죠. 어셈블러는 AS라는 프로그램입니다. AS가 실행을 하는 거고요. AS가 opt.o를 실행하는 거고 좀 더 내려가게 되면 여기 좀 더 내려가면 여기서 패스지 좀 쭉 나오고 맨 뒤에 collect2라고 있습니다. collect2라는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있습니다. collect2는 이 GCC의 링커 프로그램입니다. 즉 이런 식으로 이제 옵션이 좀 복잡하고 이제 이 뒤에 기본으로 따라오는 옵션도 복잡하고 하게 되지만 중간중간 출력 아까 opt.c를 opt.i로 출력하고 opt.i를 받아가지고 opt.s로 출력하고 opt.s를 가지고 opt.o를 출력하고 그다음에 opt.5하고 여기 보면은 중간에 따라가면 opt.5하고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들 이렇게 링크를 해가지고서 여기 출력 파일을 AAA로 출력하는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 여러 개 쓰면 됩니다. 이 각각을 여러분이 따로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AS라는 프로그램을 이렇게 따로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AS에다가 여러분이 그냥 어셈블리로 만든 프로그램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AS에다가 이미지를 줘가지고 실행 파일을 만들 수가 있고 라이브러리 링크가 따로따로 되어 있는 거다라고 하면 그것들을 따로 모아가지고 LD 혹은 collect2라는 프로그램으로 링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컴파일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최종적으로 AAA라는 프로그램이 만들어진다 라는 것입니다. 근데 뭐 평상시에 그렇구나 다시 한번 컴파일 과정이라는 게 이런 거다 라는 걸 살펴보는 정도로 인식만 하고요. 이제 사용법을 하면 사실 하나하나 그 메뉴 사용법을 본다고 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프로그램의 사용법은 메뉴의 사용법입니다. 메뉴의 사용법이고 메뉴 하나하나가 어떤 일을 하는가. 그리고 코맨드 라인에 있는 프로그램은 그 메뉴라는 것이 곧 옵션의 사용법이 되겠습니다. GCC의 옵션 무지무지 많습니다. 이런 거 뭐 제대로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뭐 전체 내용을 보고 싶으면 맨
이용을 많이 리눅스를 하라고 했죠. GCC를 nen 이렇게 쳐보면은 nen으로 GCC가 나오고 GCC는 모으고 옵션, 그러니까 기본 사용법이 옵션이 이렇게 있습니다. C, S, E, G, P, G, W, I, D 뭐 이런 식의 옵션을 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하나 의미를 다 이제 이해를 하려면은 뒤에 디스크립션 쪽에 옵션스에서 각 옵션들의 사용법을 이제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제대로 GCC를 한번 끝까지 바닥까지 써보겠다라고 하면 이제 그걸 보는데, 여기서는 주요한 일반적으로 GCC를 컴파일할 때 특별한 목적이 없는 한 사용되는 아주 기본이 되는 옵션 몇 가지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여기 굵은 글씨로 GCC -G 대문자 W 대문자 W all 대문자 O E2 소문자 O 하고 이렇게 쭉 적혀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바로 이게 여러분이 처음 리눅스 환경에서 이제 프로그램 개발을 연습한다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가져가야 될 컴파일 방법입니다. 그냥 간단히만 하면 솔직히 말하면 저조차도 그냥 샘플 프로그램 조금만 더 만들어 컴파일할 때는 그냥 GCC하고 뭐뭐.c 이렇게만 칩니다. A.out 나오면 그게 된 그 작업을 그냥 실행시켜보고 하게 되는데, 이걸 기본적으로 가져가라는 이유는 주요 옵션에 이것들이 포함되어 있고 이것들이 각각 이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G는 디버깅 옵션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컴파일된 결과물에 디버그 정보를 담습니다. 이건 나중에 디버그 쪽에 가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없으면 디버깅 하는 게 디버깅 하는 게 하여튼 번거롭습니다. 디버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디버깅 옵션을 넣습니다. 대문자 W는 워닝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컴파일하게 되면 이제 사용자 수는 처음에 보는 게 컴파일 에러입니다. 그래서 컴파일 에러를 보고서 내가 문법적으로 뭔가 잘못된 게 있구나, 또는 타이핑 미스가 있구나 보고서 프로그램을 수정을 하죠. 그게 사실 가장 원시적인 디버깅 방법입니다. 소스상에서 문제가 있는 거. 그런데 그런 에러 메시지에는 사실 크게 두 가지 분류가 있어요. 진짜 에러 메시지, 에러라고 하는 것이 있고 워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컴파일러는 대부분 다 워닝과 에러 이렇게 두 가지로 레벨로 뭔가 오류가 있는데 메시지를 두 가지 나눠서 줘요. 혹시 차이를 들어본 적이나 알고 있는 거 있습니까? 워닝과 에러의 차이. 그러니까 이런 걸 알아야죠, 여러분이 프로그램 개발할 때. 워닝 컴파일은 되는데 보안에 문제가 있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컴파일러가 경고를 주는 거 아닐까요? 에러는 컴파일 잘 알고 있어요. 역시 경험적으로 이게 익히게 되면 잘 압니다. 맞습니다. 그 말 틀리지 않고요. 그러면 워닝 이런 것조차도 그런 문제가 있는 거면 그냥 에러라고 해가지고 고치게 만들지 왜 컴파일은 되게. 그래서 사실 워닝은 무시할 수 있잖아요. 워닝 무시하고 해도 동작을 하잖아요. 왜 나눠놨을까요? 그러니까 두 개 구분이 그렇게 되는데 왜 워닝 메시지가 어쨌든 잘못됐기 때문에 경고를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냥 말 그대로 무시할 수 있는 경고와 이거 안 고치면 나 안 만들어줘 라고 하는 에러가 왜 나눠놨을까요? 그거 자체만으로는 문제가 없는 경우인데도 다른 거랑 같이 사용했을 때 문제가 그런 식으로 잠재적인 에러를 워닝으로. 맞습니다. 여러분 느낌상 알고 있다시피 이거는 그렇게 잘못했다 하더라도 지금 내 프로그램 동작시키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누가 판단하냐? 컴파일러가 그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잘못이 있을지 없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 잘못이다 라고 하는 건 에러를 냅니다. 이렇게 하면 프로그램이 잘못 동작해. 동작 안 해. 라고 에러를 내는데 이거 뭔가 찜찜한데 잘못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라고 때문에 워닝이 됩니다. 물론 이제 그렇게 될 수도 그러니까 어떤 예를 들어서 이런 대표적인 게 타임 미스매칭이 워닝이 나죠. 나는 인티저라고 선언했는데 A라는 변수를 캐릭터라고 선언된 B에다가 A를 이렇게 넣는다고 했을 때 타입이 다르니까 오류가 된다. 이게 말 그대로 사람이 보기에는 타입이지만 컴퓨터 보기에는 그냥 메모리 위치입니다. 그래서 메모리 위치 여기에 있는 값을 여기다 넣는 거.
사실 타임 미스매칭이 실제 CPU 동작에 영향을 안 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거는 얘의 사이즈와 얘의 사이즈가 다르기 때문이죠.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의도하지 않게 이 인티저의 값 전체가 여기로 다 안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이 무지무지 큰 값이.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문제가 안 되지만은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걸 원인으로 이렇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워닝 메시지 지금 사소하게 생각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근데 저조차도 지금 워닝 메시지 그냥 대충 넘겨요. 여러분도 어쩌면 습관적으로 그럴 수도 있어요, 지금도. 그런데 연습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 제일 잘나서가 아니라 어느 정도 제가 워닝에 대한 감당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진짜 이 워닝 메시지와 내가 내 프로그램의 의도를 정확히 다 알고 있다는 거죠. 나는 그래서는 안 되죠. 사람은 그래서는 오만해서는 안 되는데 이제 어느 정도 경륜이 쌓이면 이제 그렇게 되기 때문에 무시하고 하는데 처음부터 워닝 메시지가 단순히 그냥 이러기 때문에 이거는 뭐 내가 안 할 수도 있어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워닝도 문제라고 여러분은 생각하는 게 저는 권장을 하고 싶습니다. 아주 뭐 10줄짜리 프로그램을 짜더라도 워닝이 하나도 안 나온 프로그램을 짜도록 여러분은 애를 써야 돼요. 타임 미스매칭 절대 안 나오게. 이게 이제 프로그램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사소한 게 인간이 파악할 수 없는 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버그는 컴파일러가 에러 내주는 거는 사실 치명적이다 치명적이에요. 그걸 절대 동작 안 하니까. 그런데 컴파일러가 에러 내주는 버그는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컴파일러에서 워닝이 나는 에러는 나중에 동작을 시켰을 때 찾기가 아주 힘들어져요. 왜냐하면 즉각적으로 보통 항상 그 증상이 나타나지가 않고 그 증상이 쌓여가지고 나중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원인 보면 되죠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이제 막 10,000줄짜리 몇만 줄 이런 프로그램을 짤 때 처음부터 원인에서 신경 안 쓰고 하게 되면 어느 순간 그냥 워닝이만 수십 개, 수백 개 정도 나오는 프로그램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프로그램이 동작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은 필드에서 그렇게 됩니다. 계속 새로운 일을 주거든요. 그리고 새로운 기능 넣고. 그러니까 내가 차분하게 이게 리팩토링 하거나 그러니까 소스 구조를 다시 바꾸거나 워닝 메시지 다 해결하면서 깔끔하게 바꾸고 정리하는 또 막 변수 이름들 깔끔하게 정리하는 이런 시간적 여유를 대부분 안 줍니다. 실제 개발 현장 나가게 되면. 처음부터 워닝 메시지를 안 잡아놓고 그냥 지금은 좀 귀찮고 내가 지금은 알만하니까 내 코드 만들 때는 알만하니까 그렇게 만들어 놓고 나중에 다 팀 맞춰가지고 이렇게 할 때도 워닝이 남아있는 상태가 되면은 이거는 이제 좀 손 쓸 수 없는 상황이에요. 운이 좋으면 진짜 그 상태로 계속 돌아가는 거고 그거에 의해서 뭔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디버깅 하는 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예요. 사실 워닝이 이제 그런 건데 그래서 저도 사실 뭐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저도 이렇게 안 합니다. 이렇게 안 하는데 연습, 프로그램 언어를 처음 배우고 연습할 때 특히 이제 C 배우고 연습할 때는 C는 특히나 또 이 하이 레벨 랭귀지들은 워낙 그런 워닝성의 타임 미스매치 있는 거 몇 개 빼고는 워닝성의 문제를 사실 언어 수준에서 다 막아줘요. 그러니까 이상한 짓을 할 여지를 별로 안 줍니다. 하이 레벨 랭귀지들은. 자바 이상의 하이 레벨 랭귀지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안 생기는데 C나 C++ 이런 것처럼 시스템을 로우 레벨로 건드리는 것들은 워낙 프로그램한테 자유도를 많이 주는 만큼 그 책임도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애초에 처음부터 10줄짜리 짤 때부터도 워닝이 안 생기게 코드를 계속 구성해 나가야지 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컴파일러에다가 W, 워닝 메시지 이건 워닝 올입니다. 설명해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 대해서 모든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이거 빼고 이것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저도 이건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C++ 잘하시는 교수님 있죠? 한번 여쭤보세요. 그래서 두 개가 좀 달라요. 이게 더 많이 커버를 하긴 하는데 여기 커버 안 하는 게 여기도 있어요. 제가 그래서 그냥 두 개를 다 이렇게 켜놓고 하는 것을 한번. 그 다음에 이제 리눅스에서 이제 작업을 할 때 특히 이제 유념해 볼 옵션인데요. 만약 대문자입니다. 대문자 O 옵션입니다. 이거는 옵티마이즈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이제 컴퓨터에서 작업을 하게 되면 이 옵티미제이션, 최적화 이것도 꽤 이제 머릿속에서 이제 떠나지 않을 이제 단어가 되는데요. 뭔가 잘 해야 된다는 거죠. 뭔가 잘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성능이 좋게 최적, 성능 최적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첫 시간쯤에 얘기했죠. 컴퓨터에서 성능을 어떻게 해야 최적화가 되느냐. 빠르게. 똑같은 프로그램인데 빠르게 해야 되고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작게.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CPU에 해당하는 거고 이거는 메모리에 해당합니다. 또 반치 이거 뭐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굳이 한다면 이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사람을 생각해서도 최적화라는 걸 생각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우리 컴퓨터 시스템이 우리는 이제 개발자 입장, 서비스 프로바이더 입장에 들어가기 때문에 컴퓨터라는 시스템 자원을 잘 OS가 하는 것처럼 잘 활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컴퓨터에서 뭔가 작업을 할 때는 항상 최적화를 생각해야 되고 결과는 똑같이 나오는데 빠르거나 자원을 적게 먹거나 메모리를 적게 먹거나 하드를 적게 먹거나 그래픽 이 자원을 적게 먹거나 이런 것들을 신경 써야 됩니다. 그런 개발할 때는 아무튼 이겁니다. 그래서 컴파일을 하는데 최적화를 몇 단계로 하느냐 0단계, 레벨 1, 레벨 0, 레벨 1, 레벨 2, 레벨 3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컴파일러한테 대충 해 레벨 0 좀 열심히 해 좀 더 열심히 해. 나는 내 소스는 안 변했어요. 컴파일러 최적화라는 건 뭐냐면 소스는 똑같아요. 점씨는 똑같은데 네가 좀 잘 이거 번역이라고 했잖아. 아까 번역의 효율 얘기했죠. 똑같은 의미로는 결과적으로 똑같아요. 근데 얼마나 좀 자연스럽게 저쪽 원어민이 이해할 자연스럽게 혹은 짧은 문장으로 표현해 줄 수 있으면 더 잘된 번역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컴파일러한테 지정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똑같이 O인데 마이너스 스몰 O 이거는 출력 파일, 아웃풋 파일 이름을 정해줍니다. 그러니까 안 정하면 A.out으로 나온 거고 이제 정하면 이렇게 되는 거고 뒤에다가 파일을 적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만 적을 수 있었지만 여러 개 적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GCC는 링크업 기능을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하나하나를 각각 컴파일 어셈블 이렇게 해놓고 마지막에 그 세 개를 링크를 한꺼번에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 개 파일로 구성된 프로그램이면 다 이렇게 그냥 나열만 해주면 컴파일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 최적화 옵션은 한번 실제 눈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왜 최적화가 옵션으로 제공되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샘플 코드 중에 보면 opt.c라는 게 있는데 코드가 좀 여러 줄이라서 긴 것처럼 보이지만 운영체제 수업에서 C가 좀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이런 소스 코드를 올리면 읽을 수 있을 정도 됩니다. 읽을 수 있다는 건 사실 웬만한 부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C가 기본적으로. 여기서 아무튼 하는 메인에서는 몇 번인가요? 1억 번 루프를 돌면서 파워 n 함수를 호출합니다. 1억 번 호출을 하는데 얘는 뭐냐면 i의 n승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d를 여기 n만큼 루프 돌면서 곱하죠. 그러니까 그 파워 지수 계산을 하는데 지수 함수를 바로 이용하지 않고 그냥 무식하게 곱하기로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꽤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프로그램 하면서도 뭐 이렇게 보는데 결국 CPU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CPU가 300여 가지 일을 하는데 각 가지의 기능에 동작 시간이 좀 다릅니다. 여기 데이터를 그냥 옮기는 시간하고 곱하기를 하는 시간하고 더하기를 하는 시간하고 다릅니다. 곱하기는 CPU가 하기에 좀 부담스러운 작업입니다. 우리 초등학교 때 곱하기를 더하기는 2개 이렇게 하면 되지만 곱하기는 한 자리씩 곱해가지고 그걸 다 더하는 이런 식으로 해야 되죠. 컴퓨터도 비슷하게 계산합니다. 그래서 복잡한 계산에서 시간이 좀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최적화를 해보는 겁니다. 간단하죠? 별거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최적화가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한번 보는 거죠. 제가 미리 해놨는데요. 똑같이 해보겠습니다. GCC 처음이니까 G 옵션 아까 좀 주고 W all 빅 O 옵션을 줍니다. 빅 O 옵션을 주고 일단 옵션을 주지 않고 마이너스 5 하고 옵션을 주지 않았으니까 그냥 opt 라고 하고 opt.c 이렇게 컴파일합니다. 자음 보니까 원인 이런 거 없이 나타났죠. 이미
연습을 해봐가지고 다 만들어졌는데 새로 어쨌든 만들었어요. opt.c를 이제 opt라고 했으니까 실행 파일 opt가 만들었습니다. 얘가 한 일은 1억 번 루프를 돌아가지고 그것의 썸을 보여주는 건데요. 썸 4 곱하기 10에 38성 엄청나게 큰 숫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요걸 time이라는 이것을 명령어가 있습니다. 이 time이라는 명령어는 뒤에 time 다음에다가 어떤 명령어를 칩니다. 그럼 그 명령어가 실행된 시간을 보여주는 그런 명령어입니다. time하고 opt 이렇게 실행합니다. 결과는 똑같으면서 여기 미니트 분이고 뒤에 초입니다. 그래서 리얼 4.748초, 유저 4.732초, 시스템 0초 이렇게 나옵니다. 다음에 가면 알겠지만 리얼이 전체 실행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 실행을 사용자 모드, 커널 모드 다음에 얘기할 겁니다. 이렇게 사용자 코드가 실행된 시간, 그 다음에 시스템 리눅스 커널 서비스가 실행된 시간인데 사용자 코드가 실행된 시간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거는 프로의 코드 수를 곱하기를 하고 있죠. 거기서 시간을 대부분 썼고 시스템 라이브러리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이 나왔습니다. 아무튼 4.7초가 걸립니다. 꽤 1억 번 루프를 돌리니까 이렇게 걸려요. 그런데 여기서 O 옵션을 1로 줍니다. 1로 줬으니까 여기서 1 이렇게 opt 1이 됐습니다. 1 실행하겠습니다. 2.1초 이렇게 걸려요. 결과는 이 옵티마이제이션, 지금 여러분 잘 이해할게요. 옵티마이제이션은 최적화라는 것은 효과는 동일해야 됩니다. 효과는 동일하면서 뭔가 더 잘하자라는 게 최적화죠. 그래서 시간이 됐죠. 그래서 당연하겠지만 결과 똑같이 나오고 시간이 이렇게 됐습니다. 이거 우연히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옵트를 최적화 안 한 걸 다시 한번 하고 최적화한 걸 다시 한번 하고 시간이 좀 다를 수는 있어요. 똑같은 코드인데 이것도 우문인가요? 넌센스인가요? 넌센스는 아니고 왜 달라질까요? 똑같은 프로그램인데 이제 opt 1, opt 2 이렇게 하고요. 똑같은 프로그램인데 여기는 4.785초, 여기는 4.748초. 왜 달라질까요? 그 프로그램 실행되는 다시. CPU에서 이 프로그램만 실행되는 게 아니라 다른 프로세스를 진행해서 어떻게 그렇게 미리 예습을 잘 했나요? 예. 우리가 그래서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컴퓨터라는 것은 기계입니다. 기계, 디터미니스트한 결정된, 고정되어 있는 기계입니다. 그리고 컴파일된 명령어 순서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CPU에서 같은 프로그램 실행시키면 똑같은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원래.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는 이 컴퓨터 시스템은 한 컴퓨터 시스템에 여러 개의 프로그램이 운영체제에 제어해서 이렇게 됩니다. 그 제어는 나중에 우리가 공부를 하겠지만 그 제어는 어느 정도 방식은 정해져 있어요. 이런 방식으로 하자라고 했는데 그게 실제로 어떻게 될지는 상황에 따라 좀 달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수가 있는 거죠. 이걸 보고 컴퓨터가 인간적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프로그래머들이 얘기 나왔으니까 프로그래머들이 이제 프로그램 할 때 정말 힘들어지는 게 설계하는 거, 코딩하고 하는 게 힘들지 않습니다. 만드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동작을 안 해요. 그게 사실 제일 힘든 거거든요. 그럴 때 좀 이제 의지가 약한 사람이 택하는 게 컴퓨터가 이상해. 네. 리눅스가 이상해. 심지어 이 GCC가 좀 이상한 것 같아. 나는 분명히 그렇게 하라고 안 시켰는데 컴파일러가 이상하게 만든 것 같아. 그럴 수도 있습니다. 컴파일러 그것도 사람이 만든 소프트웨어고요. OS 사람이 만든 소프트웨어고요. 이 우리 컴퓨터 사람이 만든 소프트웨어는 아니지만 사람이 만든 기계입니다. 디터미니스트하게 기계적으로 정해진 대로만 동작하라고 만들어진 기계지만 그렇게 된다라고 100% 보장 못합니다. 100%. 99.99999는 그렇게 될 수 있겠죠. 우리는 과학자는 그런 어떤 직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끔 세상에서
세상에 나오는 여러 가지 기계들이 이렇게 사업적인 면, 경제적인 면, 그 기계적인 면, 그러니까 우리 공학적인 면, 자연 과학적인 것을 그런 경제적인 것 또는 인간 역사적인 걸로 결합을 시켜가지고 같이 그걸 좀 왜곡하는 게 있는데 그거에 대한 답이 나는 이렇게 되도록 설계하지 않았어요. 제가 뭐 다른 편견이 있어서가 아니라 가끔 예로 드는 게 자동차 급발진 사고 분명히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리고 정황적으로 분명히 사람이 엑셀레이터를 밟아서 나지 않은 사고라는 건 이미 확실해요. 그런데 자동차 시스템 개발자들이 하는 가장 큰 변명이 그런 일이 생기도록 개발하지 않았어요. 설계하지 않았어요. 우리도 버그가 나도록 설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시스템이 복잡하기 때문에 어떤 예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자동차는 여러분이 혹시나 컴퓨터 쪽에 좀 더 관심을 가지면 자동차는 요새는 컴퓨터고 그냥 아주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는 인베디드 시스템이에요. 이렇게 깨끗한 환경에 있는 이런 컴퓨터도 가끔 그냥 지 혼자 어를 내기도 합니다. 지 혼자 블루 스크립트가 똑같이 윈도우즈 깔아 쓰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에러가 날 수도 있거든요. 달라질 수 있어요. 자동차가 훨씬 더 그렇게 심해요. 그러니까 그런 예외적으로 문제 나올 상황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컴퓨터라는 게 항상 그런 게 아니라 어쨌든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컴퓨터가 이상해 라고 하는 거는 그 확률이 이제 우리는 또 개발자 입장에 들어갔을 때 그럴 수 있지만 확률이 엄청나게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컴파일러와 OS와 CPU 의심하기 전에 이거 역시 99% 항상 자기 자신을 의심을 하세요. 개발자의 태도. 또 팀 작업을 할 때 팀원을 의심을 합니다. 이건 정말 자연스러워져요. 심지어 컴파일러를 의심하는데 팀원을 의심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거기 빠지면은 내가 만든 코드에 빠지게 되면은 오류가 안 보여요. 몇 번을 내가 하루 밤을 새서 봤고 밤을 새서 테스트를 했고 실행을 했고 했는데 문제가 없었는데 네 거 들어오자마자 이거는 에러가 생겼어. 그래서 네가 잘못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 원인 역시 결합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가 돼가지고 결합을 함으로써 내게 원인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야지 문제가 더 쉽게 풀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제 원인이 정말 CPU에 있을 수도 있고 컴플러에 있을 수도 있고 다른 팀한테 있을 수도 있는데 나한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문제에 접근을 해야지 문제가 더 쉽게 풀리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컴퓨터는 그러한 어떤 족속이라는 것을 좀 염두에 두고 개발에 임했으면 좋겠고 여기서 이제 옵티미제이션 옵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차이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 더 해볼게요. 옵티미제이션 옵션을 2, 레벨 2로 높여보겠습니다. 그리고 2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1초도 안 걸립니다. 0.5초. 거의 이제가 2분의 1, 4분의 1 이렇게만 떨어집니다. 확실히 효과가 있죠. 옵티미제이션 옵션에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옵티미제이션 옵션을 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의문점이 하나 생깁니다. 왜 이걸 옵션으로 해? 옵티미제이션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기능은 똑같고 이렇게 성능을 엄청나게 좋게 해주는 건데 당연히 야 네가 할 수 있으면 애초부터 열심히 해야지 내가 왜 시키니까 열심히 해. 이거 웃기잖아요. 네, 그렇죠. 이거는 좀 무리한 질문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한번 뭔가 짐작되는 이유가 있나요? 거기에 할당하는 CPU나 메모리 할당량이 어느 정도 할 것 같은지 이것도 좋은 나는 이거는 기대 안 했었는데 좋은 답이에요. 맞아요. 작은 프로그램에는 큰 차이가 없지만 큰 프로그램을 컴파일할 때는 옵티미제이션 레벨을 높이면 컴파일하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메모리도 많이 쓰고 한 번 더 보고 한 번 더 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제 다른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기에 이제 근본적인 그 발단은 거기서 나온 거예요. 이 컴파일이라는 것이 딱 정해진 정해진 수학 계산이 아니에요. 언어 번역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램 랭귀지 엄청나게 그 확정적인 언어
뭐 모호함이 없는 언어처럼 보이지만 이게 길게 기술이 되면은 앞쪽에 쓴 변수의 사용 용도 이게 어떻게 될지가 모호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비록 여기다가 A는 200이라는 숫자를 넣었는데 200이라는 숫자를 내가 진짜 그 200이라는 숫자 굳이 그대로 쓸지 아니면 200이라는 게 뭔가 2, 0, 0 이렇게 나눠서 쓸지 그거는 프로그램에 의해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사소한 것부터 해가지고 어쨌든 그리고 언어이기 때문에 이 언어 해석의 모호함은 반드시 발생해요. 그래서 컴파일러가 최적화를 한다는 건 뭐냐면 컴파일러는 최적화를 한다는 뜻이 뭐냐면은 최적화를 안 할 때 이걸 해석해서 만들어내는 코드하고 코드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실행 코드가. 그러니까 실행 코드가 다르기 때문에 CPU가 한 실행 시간이 달라진 거거든요. 하는 거하고 최적화를 할 때 이걸 해석하는 거하고 달라진다는 겁니다. 조금 더 그러면 옵티미제이 높아지면 어떤 일을 하느냐 이걸 더 막 넓게 보면 한 번 보고 여기서만 봐서는 처음에는 여기서만 보고 이에 해당하는 코드를 만들어요. 그런데 최적화 레벨을 높이면은 여기서는 이미 이걸 만들어 놨다가 뒤로 쭉 가봅니다. 뒤로 쭉 가보니까 쭉 가봤는데 안 써. 사용을 안 해. 그럼 이걸 만들 필요가 없는 거죠.